최근에 주택가격이 일부 조정을 받는 지역들이 국지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을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 그 구간,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저점 타이밍을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주택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늘 반복하면서 우상향을 하지만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실물 경제와 맞물려 가지고 상승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됐고, 그 국면 속에서 저점 매수 구간을 잡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지금 보시는 것은 조선일보에서 발췌를 한 기사 내용입니다. 제목을 보면은 공급 앞에 장사 없다. 세종 아파트값 16주 하락. 그리고 대구 미분양 속출이라고 하는 기사예요. 다소 좀 자극적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세종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대전에 지인 댁에 놀러가서 1박 2일 묵은 적이 있는데요. 그 대전에 계신 분도 지금 현재 세종의 물량들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주택의 아파트 물량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세종의 아파트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핵심적인 지역에 있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조금 하락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진입을 할 수 있으면 그 입지가 좋은 곳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여겨보셔도 되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종 같은 경우 그리고 대구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공급에 따른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조정 또는 시간을 좀 두고 본다면 이 조정 국면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이러한 시그널들, 이런 그 수급 조절을 보면서 주택 가격이 뭐 크게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또는 실거주 여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관심 있게 보실 지역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실제로 이 세종하고 대구의 아파트 가격 그리고 아파트 값의 변동률이 어떻게 좀 지나갔는지 살펴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이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매수 구간, 그 저점 구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제가 편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역별 하반기 아파트가 변동률이고요. 7월부터 11월까지 변동률입니다. 자료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출시한 자료이고 이 자료를 보게 된다면 일단 서울과 대구 그리고 세종이 있는데요. 2020년도와 2021년도의 아파트가 변동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서울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는 0.54%의 상승률을 보였다면 2021년도에는 더욱더 큰 3.58%의 상승률을 보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가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서울의 아파트 그 공급량이 이제 대선하고도 많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년에 있는 대선 같은 경우에 어느 정권에서 이 대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서울의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이 이루어질 것이냐 아닐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섣부르게 서울의 주택 공급이 많이 확대될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 여당과 야당 다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서울의 주택 공급은 이루어질 거예요. 다만 그 시기가 더 딜레이 될 수 있느냐, 더 빨라질 수 있느냐가 대권의 여부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 가격의 변동률, 아파트 값의 변동률이 높아진 이유는 주택 공급에 따른 부분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3.7%인데 2021년에는 0.8%. 그러니까 이 아파트값 변동률이 좀 하락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량이 과다 공급이 되면서 20.54%의 작년에 최대로 높았던 이런 아파트 값의 변동률이 지금은 0.75%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세종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보여져요. 이렇게 많이 오른 가격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큰 하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
많은 공급 물량들로 인해서 조정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심리적, 제가 이제 부동산은 수급, 수요와 공급과 그리고 심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적정 가격보다 좀 저렴하게 매도를 하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매물을 일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 세종 지역을 관심 있게 보고 계셨다 하신 분들은 좀 지금 현 타이밍에서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관심 있게 보실 그런 필요성이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는 지역별 아파트 입주 물량인데요. 아실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2020년도,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까지의 그 입주 물량을 체크한 그래프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주택 공급이 많이 줄어들고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고 이 핵심적인 입지 아파트 가격은 오를 개연성이 크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9년도부터 공급량이 2021년도에 최대치로 올라갔다가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어드는 형상을 보이고 있지만은 많이 세종에는 주택 공급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19년도부터 입주 물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추정 같은 경우에 2022년도이지만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격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 시점에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는 지역들을 저점 매수가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거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좀 쉽게 제가 부동산을 경험했던 2003년도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은 2003년도, 2007년도 그리고 2021년도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2003년도에 제가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따고 부동산 일을 했었고 이때 당시에 주택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르면서 2007년도 같은 경우에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경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다시 2020년도 이후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다시 오르는 이런 현상을 보였죠. 물론 이 구간이 조정의 구간이 2007년도 후반부터 2012년도, 13년도까지 이 횡보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횡보의 기간 때는 부동산을 산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부동산으로 내 집 마련을 한다 그러면 왜 내 집 마련을 해? 부동산을 왜 돈 주고 사?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저점 구간에 매수를 못하신 분들이 이제 2013년도가 지나가면서 2015년도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 국면을 조금씩 그 시그널을 캡치를 하면서 주택들이 이제 매수를 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이제 전세를 끼고 사는 형태로 갭 투자 형태로 많이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전세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매가를 말씀을 드리면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뉴타운 같은 경우에 진짜 없어서 물건을 못 샀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투자를 하고 했었지만은 빌라를 사기가 하늘의 별따기였고 그리고 모든 지역들이 다 그 뉴타운 그 개발이 될 것 같은 그런 장밋빛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택을 사기만 하면 돈이 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폭으로 주택 가격이 올랐지만은 이 조정기에 들어오면서 주택 가격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 장세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상승 국면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형성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점의 매수 구간은 이 구간이라는 거죠. 이 구간. 전세가가 조정을 조금 받았지만은 전세가는 항상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가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물론 국지적으로 최근에도 역전세가 난 지역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물량이 많아가지고 하지만 전세 가격은 우상향을 계속 하는 그런 형식을 보이고 있고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정을 받는 그 지역들이 있고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됐을 때에는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점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갭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작아진다는 거죠. 이때는 저점 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게 유효합니다. 그리고 매매장이 좋았던 시기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을 한다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이 들었다면 이 저점 매수 구간에 가게 된다면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기적인 그 판단의 흐름을 잘 보고 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를 잘 분석을 한 다음에 저점 구간이 들어왔을 때는 이때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전세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그런데 제가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저점 매수 구간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일반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저점 매수 구간을 잡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물론 예를 들어서 예지만 이건 단편적인 예지만 5억의 고가로 내가 주택 마련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그 저점 매수 기간을 지나서 상승장이 다시 오게 되는 2021년 같이 시간이 흐르게 되면 결국에는 5억에 산 사람도 2억에 산 사람도 시세 상승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초보자 분들한테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다. 너무나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이 저점의 매수 타이밍을 못 잡고 올라가는 2021년도의 시장 장세를 내가 도래하게 된다면은 5억에 예전에 저점 매수를 못했지만은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 이 상승 국면의 장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지금의 포인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하는 것은 진리이지만 지금같이 물량이 많거나 또는 부동산의 조정 국면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들 그리고 그런 시그널들이 왔을 때 지금 세종이나 대구같이 조금 가격의 조정을 받는 시기가 있을 때 이 물량이 많아가지고 전세 가격까지 동반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 시기적으로 저점 매수 타이밍은 아닐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전세 가격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매매 가격이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 갭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갭. 투자자들은 이 갭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갭을. 하물며 실제로 입주를 하셔야 되는 구독자분들, 실제로 내가 실입주를 해야 되는 그 지역에서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국면이 오게 된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지역들을 눈여겨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세종과 대구가 하락을 시작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일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의 전세가와 매매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갭에 있어서 매매가가 하락하면서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는 전세가율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은 그런 지역들을 여러분들께서 전세가가 높은 그런 지역들을 선점하게 되시면은 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이 단편적인 5억, 2억의 예를 들었지만 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내 집 마련을 다른 형태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사는 동아일보의 기사인데요. 움츠린 주택 매수 심리, 대출 규제의 수급 지수가 3년 새 최대 하락이다. 이제 제가 조정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제 드리고 있고, 물량이 이제 폭발하는 시기에는 조정을 당연히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최고점의 아파트 가격이 도달하게 되면은 조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끝없이 오르는 이런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지만은 지금 현재는 대출 규제가 강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DSR에 대한 규제 그리고 주택을 사고 싶어도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대 그 주택 매수 심리가 하락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지역들이 가격에 조정을 받고 있는 것들이 시그널들이 지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이제 다른 지역들로 이전이 되어 가느냐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 지역만 가격을 조정받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전세가 에 대한 그런 갭에 대한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심도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 추이인데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을 한 자료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심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급지수로 인해 가지고
그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인 부분과 수요 공급이 주택 가격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요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심리적인 부분과 주택 공급에 대한 모든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정 시점 동안은 이 불균형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심리가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도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청약 경쟁률을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청약 경쟁률이 하락되는 그 시점, 그리고 일부 조정을 받는 시점, 그리고 대출의 규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파트 청약을 좀 두려워하고 꺼리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된다면 주택의 조정이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근거리까지 왔다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면 좋다는 의견은 충분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주택 가격의 조정이 진짜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내년 대선 이후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일단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를 너무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해서 보기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주택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확하게 투자의 포인트나 판단 여부, 그리고 핵심적인 지역을 내가 어떻게 매수할 거냐, 어떤 형태로 매수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대선 이후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뚜렷한 포트폴리오를 정할 수 있는, 그리고 투자 전략을 정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은 똑같은 기조로 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공급으로 인해서 반드시 가격이 조정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그런 저점 매수 구간을 내가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조정을 받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세가, 매매가, 그리고 공급과 수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개인 견해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답을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부동산에는 답은 없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해보니까 저 역시도 투자를 하면서 실패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와 성공을 계속해서 반복하듯이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내가 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성공, 두 개의 성공, 세 개의 성공을 하고, 하나의 실패를 하고, 또 5개, 6개의 성공을 하고, 또 하나의 실패를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거쳐 나가면서 내 집 마련도 하고 부동산의 올바른 재테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많이 어려운 시장이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기회는 늘 오고,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소비 지출들을 통제하시고, 다가오는 기회들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에 늘 머물면서 여러분들께서 오실 그런 기회들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